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비사비 시행 등 관련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11문제 내외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25, 20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일단은 다른 거 빼버리고 2번 포함돼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옳은 표현 일단 하나 제거했고요. 답은 일단 1번이 되나요? 시장구수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였을 때 100분의 30의 범주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16년간 한 번 나왔던 아주 특이했던 문제에서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범주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숫자를 갖고 답을 뽑았던 특이했던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는 전반적으로 숫자는 아까 문제 보신 것처럼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를 하는 게 출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 속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고 또 숫자가 맞다고 해서 그 명제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는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숫자가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정구수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교육시설 200m 있으면 교육감독과 협의해야 된다 해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 대책에서 건설 계획자 할 때 통학로 확보 대책 필요하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업시행자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업시행 계획서는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짓는 계획인데 기존에 뭐 상가가 멀쩡하다 그러면 리모델링 등의 존치가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정도. 5번은 너무 어려워해서 버리시고요. 다시는 안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패턴. 자, 이때도 마찬가지 사업시행 계획서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러면 옳은편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번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시장구수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중에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2분의 1.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일 때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19회 때 나왔었고 쭉 안 나오다가 바로 28회 때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4등은 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억하실 주제가 동의 필요 없는 게 3가지야. 2분의 1이 되겠고 관리처분계,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요거는 이제 전부, 기형, 니은, 디귿 전부가 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처분계약 방식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때는 세입자는 분양을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하나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렸고, 사업 시행자,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정하고 있고요. 자, 해서 끄트머리 혼용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방식이 겁나 많다.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 뭐가 된다? 혼용할 수 있다라고. 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해서 패턴을 잡아내셔야. 제일 뒤에 있는 게 혼용이야. 그래서 혼용을 공부한 사람은 다 공부를 다 외운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명제 중에 제일 뒤에 있는 혼용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갖고 답을 뽑았었고 옳게 구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임시 거주 시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요, 예에서는 뭐라고요? 자,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관리처분계약 방식, 환지 방식,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이 주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쓸 수 있다는 명제 나왔으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 이렇게 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2개 살 붙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공법에서 패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내가 몇 번,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두 고르시오. 다 몇 번?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몇 번? 5번. 알면 알아서 풀으시면 됩니다. 모르면 찍으실 거 아니에요. 모르면 찍을 거 아니에요. 몰라도 푸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합니다. 뒤지게. 그래, 뒤지지. 모르면 찍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취지로 3 몇 번? 5번. 혼자 살아보겠다고 개수작하다가 혼자 뒤지는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뭐라고요? 5번.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하산하실 때가 됐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5번. 포함한다. 옳은 편. 해당한다. 옳은 편. 이런 거 알면 없다. 틀린 편. 가끔 없다. 좀 옳은 편 나와서 따로 외워야 했던 항목도 있었고요. 이제 거의 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당당히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더럽게 어렵다고요. 각 법 영역을 다 훑어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일반 학원 강사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는 문제를 수십 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 틀리게 하고 하나 맞게 하고 함정을 파. 근데 출제위원들은 이거 안 내도 되거든. 낼 게 후지기 수거든. 대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답 몇 번? 5번. 그럼 거의 아멘급입니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출제위원들이 사실은 이런 명제를요. 잘못 출제하면 출제 5, 60이가 붙어요. 앞에 3분의 2 과반수 이런 얘기 빠져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실수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법 내용을 모르니까 개별적인 법 내용을 암기해서 내는 게 아니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뭔가 출제원이 함정을 팠을 거라고 막 그냥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루틴을 알면은 그렇게 안 낸다고요. 대신 3번, 4번, 5번, 6번 계속 내는 파트가 있어. 그 파트는 함정을 파요. 바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공동이용시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동이용시설에 뭐가 있었지? 야, 이걸 몇 년째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 가만히 있어봐야 헷갈리니까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짜증을 내면 안 돼. 왜? 나 같은 사람 뒤져버려야 되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뭐 말 중간에 들어오면 헷갈려버려요.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다. 그런 문제는 하도 문제를 많이 내니까 트릭들을 써요. 한두 개를 섞어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당황스러울 문제. 이건 또 뭐지? 이건 공부 잘 안 했던 건데? 라고 보여지는 분들 답 5번. 뭐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합에 따른 재개발 사업 시행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자, 봐봐. 포함될 수 있다. 나이스. 이건 맞죠? 아니, 외우기로 했잖아. 포함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아까 봤던 명제.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다 치고. 자, 1번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시장 구색에 사업 시행 인가받아야 됩니다. 옳은 편인데 별 중요치 않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는 정비 계획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변경 이런 게 포인트지. 2번 지문 보셨고 3번 자 이거 잘 모르겠고요. 3번은 패스 어렵기 때문에 패스. 4번 지문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물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신청할 수 있었고요. 이때 사용료 등은 어떻다? 대부분은 면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명제 기억하셔야 된다고 간간히 계속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탁 터지면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 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으로 인수해야 된다 해서 이거 답이 5번인데 의미 없는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작사를 냈던 문제 중에 하나.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버리시고. 그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 그냥 찍으셔야 될 문제고, 너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사업성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또 조합원,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을 분양 통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보, 이런 데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분양 공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어디다가 전체한테 알려줄 때 뭐라고 한다? 분양 공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편지를 다시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찍어 보셔야 돼. 그래서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한번 가볼까요? 분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분양 대상. 자, 여기서 답은 일단 4번이에요. 개별적으로 분담금을 다 틀린데 일괄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분담금 내역은 통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고를 통해서는 다 집집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너무 어려웠던 문제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양 공고와 통지의 개념을 물어봤던 주제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막 출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와 통지의 개념을 물어봤었고요.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검토해 보게 될 문제. 자, 신고하고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됐었죠. 우리 앞에서 외웠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뒤만 가십시다. 그러니까 변경 어디 있어? 변경. 그 다음에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 상당히 아주 죽으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니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변경 나와 있죠? 사실은 단순 정정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암기하시라는 거. 단순 정정은 잊어버리시고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시 관리 청객을 확정짓는 과정을 인가라 부르고요. 인가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 당연히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의 변경은 없다.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이거 나와 있죠? 내용 보지 마시고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반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다시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게 보자고요. 자,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수반하는 경우, 분양 설계에 관한 내용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포인트가 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반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걸 수반한다는 것을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 수반하는 경우, 있을 유자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 그 다음에,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가 되겠죠?
아니, 이 문장을 다 외우기 힘드니까 수반하는 경우를 줄여서 하는 경우를 줄이면 있을 유자를 쓰자고요. 수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된다고. 그러면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제 무가 돼야 된다고. 그죠? 유인무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수반하는 경우에는 인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한다, 없을 문자를 쓴다고.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신고. 해서 이 주제를 하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문제에서는 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이 문제를 구성하면서 다음 중 신고.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그때 답이 뭐가 된다고요?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야.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되고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기술상 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이렇게 외우셨죠?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나와 있었죠?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야? 인가 그렇게 외우십시다. 자,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그러면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인가. 이렇게 외우십시다. 변신, 수인 이렇게 외우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포인트가 될 게 수반하는 경우만 틀리게 낼 수 있다고. 법에서는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걸 다 외우면 힘드니까 통쳐서 얘기할게. 변신,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신고. 그 다음에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인가. 되셨죠? 이 문제를 다시 내게 되면은 수인, 수반하는 경우 인가. 이거밖에 내릴 게 없다고. 출제 기술상. 나머지는 내용을 다 바꿔야 되니까 출제위원들이 함부로 문제 구성을 못해요. 변신, 수인 해서 다 통쳐가지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신고. 근데 수반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인가. 변신, 수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나마나 내릴 수 있는 게 지문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지문을 갖고 지금 불이익이 있는 받는 자가 없는 경우 하남. 이게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은 이미 출제를 해버렸어. 그럼 출제는 그 문제는 안 낼 거야. 그러면 남는 주제가 뭐라고요? 수반하는 경우 뭐가 된다? 인가, 변신, 수인. 긴 얘기 빼버리고 변신, 수인. 이건 외우시고 준비하셔야 돼. 아까 통진이, 공군 이런 개소리들이고 그런 문제는 풀 수도 없고 그냥 찍는 걸 제외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변신, 수인. 변경하는 경우 신가, 신고. 그 다음에 수반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지금 마지막 이 주제에서 한 번 더 냈을 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출제 포인트. 이게 이제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장난칠 수 있는 게 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일단 변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고 없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낼 테니까 외울 때 변경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경은 뭐가 되고 신고가 되고 수반하는 경우 뭐가 된다? 인가 이렇게 치고 가실 것. 하나 이건 변신 수인은 기억해 주실 것. 그러면 끝머리에 뭐라고 나올 거라고 신고하면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명제가 나올 때도 변신 수인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 자, 관리처분 계획 등 옳은 것을 고르셔서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보통 포함한다는 오른편 돼 있었는데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지상권자는 유령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따로 있었어요. 이건 따로 암기가 필요해 해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아까 토지동 소유자 할 때도 지상권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턴 갖고 안 맞고요.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없다 이렇게 돼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법이나 조례성한 관리처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지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틀렸고요. 3번 지문 철거할 수 있다. 답 됐죠? 3번 지문 철거할 수 있다. 답 됐죠?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지문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치고 가시면 돼. 이 문제 다시 내면 철거할 수 없다. 이따구로 틀리게 뽑아주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수식어를 바꿔주기 때문에 수험생은 같은 지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 있다. 자, 종전 토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근데 동의 받으면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항상 예외를 가지고 구성하니까 동의 얻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철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앞에 필요 없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새로이 설치해야 된다. 이게 더 이렇게 짜증나지.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내용은 아무 영향가도 없는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우리 관리 처분 기준 중에서는 드물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재건축에서 전 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지들이 마음대로 관리 처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명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공유지분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요즘에 거의 7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철거할 수 있다. 요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지금 어디 있어?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있었고,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꼭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인가요? 해서 겁나 귀샤대기를 올리는 문제. 자, 싹 보면 우리가 어차피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근데 쓱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다 몇 번이라고요? 5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5번이에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나왔을 때. 뭐냐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대부분 시험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출제를 합니다. 시행규칙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시행규칙 끄트머리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숨어 있어. 내용을 볼 것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냥 이거는 출제인 작정하고 너희들 한번 죽어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5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가끔. 근데 어차피 찍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패턴 공법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안 파고, 공법은 학원 강사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조차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 문제가 그랬었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뭐야 이게.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지랄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인데, 근데 제가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문제 박스 딱 쳐놓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뭔가 하나 틀렸을 거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검토를 하는데 출제인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4개 있었거든요. 4개 그대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세입자의 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기억니은 디귿. 해서 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관리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제가 적중을 시켜서 맞춘다 한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머 이 새끼가 이걸 맞췄네 이 생각이 안 든다고 그냥 쫙 갑갑하지. 그때 이렇게 패턴 가지고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아까 포함은 다 삑사리 난 것도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전체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패턴들을 잡아내시게 되면 실력보다 훨씬 많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5번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벌써 의미 없는 문제인데 사업 시행자 건설된 건축물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틀렸죠?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답은 안 되는데 다시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 자, 그 정도고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장관이 뭐 하겠어 이거 가지고. 문장 엄청 이걸 줄여버린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게.
이게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의미도 없어요. 이 문제 버리는 문제인데요. 시도에서 요청이 있을 때 국토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수익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시도에서 요청이 아니라 세입자 요청했을 때 함정 억수로 팠다고 이거 못 풀어요? 이 문제 못 푼다고요. 지금 이제 기초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분석을 해드리긴 한데 의미 없어요. 제가 아까 정비법 할 때는 항상 6문제 중에 3문제만 안전빵으로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맞추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무식하게 변신, 수인 이런 걸 외우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손 못 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자 바로 남는 주택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이걸 오른편 답을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요, 일반 분양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리고 자, 5번은 이제 없다니까 틀렸고요.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지문에 빠져들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없다니까 틀렸으려니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실 주제. 어차피 찍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이 밖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장 가면은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때 어느 쪽이 됐든 다음 문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얘가 뭐야? 지금 4번 이렇게 하는데 중요치 않고요. 자, 이 문제를 맞추셔야 돼. 이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서 공사 완료 조치에 따른 다음의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였었죠?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이 중에서요? 이전에 곳이었어요? 이전의 곳이. 그러면 리을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알자는 게 아니라 큰 틀 그림만 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 있었어요? 그림상? 제일 마지막 공부하는 파트에서 관리처목이 인가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준공인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앞은 뭐가 되냐면 준공인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절차는 이런 식이었었죠. 정비사업 절차, 사업시행인가, 관리청기획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하는 게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 이것만 아시는 거야. 중간에 완성이 되면 준공인가 떨어지고요. 그때 뭘 하겠어요?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분양받을 사람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분양받을 사람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큰 그림 묻는 거. 이게 이제 언제 이런 비슷한 문제 16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좀 쉬어가지고 정비 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이렇게 4개를 딱 써놓고 다음을 정비사업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서 손 못 대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 전체 절차, 정비사업의 절차 정도는 숙지를 해 주셔야 돼. 해서 다른 건 한 몰라도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뭐라고요?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모든 권리 공개가 이전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절차를 계속 큰 절차라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청산금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끄트머리 가십시다.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앞에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외운다 한들 이게 바뀌어버린다고, 또 다음에. 바뀌지 않는 걸 외우셔야 돼. 두 번째 지문을 보니까요.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규모, 위치 등등등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해서 이게 청산금액 결정 과정, 기존 지분하고 앞으로 분양받을 지분에 네, 이런저런 내용을 비교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의 취지. 별 쟁점 안 되고요. 3번 지문 위탁할 수 있다. 맞죠? 수수료 몇 프로? 4%. 그 다음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저당권을 물상대의. 지금 여기서 외우실 게 뭐냐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앞에 사연 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답은 이게 골 때리게 뽑았던 문제예요. 이게 어려웠어요. 청산물 징수할 권리라고 하는 거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다? 소멸한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로웠던 게 5년을 거의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숫자 맞으니까 함정에 빠졌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미 나와버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분할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 쫙 깔아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니까 아,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좀 지저분했던 문제인데 끊어서 보셔야 돼. 그러면 힘도 덜 들고요. 점수도 훨씬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희요로 소멸하게 된다.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공사 완료 조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끝머리 가십시다. 시장 구축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별로 안 중요하죠? 많이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걸 갖고 봐야 돼. 중요한 것들은 눈에 좀 띄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요. 자,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할 수 있다. 답 안 되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가치 없고요. 구경하는 집 이런 케이스고. 3번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어려웠던 주제인데 4번 자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건 사실 문장 자체가 하여튼 뭐 개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같이 이제 보실 것이 뒤를 끊어서 보셔야 돼. 이거 1번 별 중요치 않고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할 수 있다.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돼. 쉬운 것들에. 그리고 좀 어려웠던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얘기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